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한국 방산의 승승장구 이 소식 전해드릴 때가 제일 기분 좋습니다.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과거에는 삼성 테크인, 그리고 대우중공업, 그 이후에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이런 회사들을 이제 다 통합을 한 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 K9 같은 경우는 삼성 테크인 출신, K21 장갑차 같은 경우는 두산 출신이죠. 그것들을 다 한화가 모았는데, 자, K9 완전히 그냥 세계에서 초대박 치고 있는 자주포 중에 넘버원이 됐죠. 명실상부하게. 그런데 K21 장갑차가 드디어 수출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발트삼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세 개 나라 중에 하나를 지금 침공할 것이다 라는 이 설이 파다하죠. 그러니까 발트 삼국,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그 발트 삼국 중에 중간에 있는 나라 라트비아가 우리 K21 장갑차 100에서 200대 산다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이스칸데르 M 탄도미사일에 디코이 탑재 개량을 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VIP용 희귀 장갑차인 라도가 장갑차를 첫 번째로 파괴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교훈을 반영해 이스칸데르 M 전술 탄도미사일의 성능을 개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최근 사용된 미사일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탄도부에서 기만 전파를 방사해 우크라이나군 방공 레이더를 교란하는 디코이 디스펜서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튀르키예에서 도입한 카플란 경전차를 정식으로 인수했습니다. 프라보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이번 인수식에서 프라보워 당선인은 이번 전차 인수를 통해 인도네시아와 튀르키예 간의 방산협력이 더욱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AH-64 아파치 공격 헬기 추락 사고가 연이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와 콜로라도주에서 2대의 아파치가 추락한 데 이어 3월 25일 야간 훈련 비행에 나섰던 워싱턴주에 있는 16전투항공여단 소속의 아파치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입니다. 독일과 레오파르트 A8 전차 도입을 논의 중이던 체코가 당초 계획된 물량 도입을 조정해 76대의 신형 전차와 28대의 A4 사양 중고 전차를 패키지로 구매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탈리아 구매 가격 기준으로 대당 480억 원에 달하는 이 전차의 76대 도입 가격은 발표되지 않았는데 3조 원에서 4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군에도 몇 대 없는 라도가 장갑차가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 처음으로 파괴됐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제63기계화 의단이 크레미나 전선에서 FPV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군 라도가 장갑차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 마지막에 이 팝업 기동하는 편심 탄도 비행하는, 그래서 요격하기가 대단히 까다롭다 라고 알려졌었는데 요격이 잘 되는 거예요. 야, 희한하다. 요격하기 까다롭다고 했는데 요격이 잘 돼. 그래서 러시아가 야, 이거 요격되면 안 되지 해서 이 탄도 부분에 마지막에 정말 들어갈 때 이 디코이들을 확확 뿌리는 겁니다. 그냥 막 뿌려요. 그래서 나 이스칸데르 미사일이야 하고 이 전파를 방사하는 디코이들을 마구마구 뿌리면서 들어가니까 물론 속도에는 좀 차이가 있겠죠. 기존에 내려꽂는 이 탄두가 무게가 있으니까 훨씬 더 빠르게 내려갈 텐데, 그래도 정말 이 촌각을 다투는 요격 작업에서 이런 디코이들이 뿌려지면 이 방공 작전을 하는 지대공 미사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리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 노획한 탄두를 분석해서 보니까 뭐야 이거 없었는데 보니까 이제 디코이 디스펜서들이 잔뜩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고 그러면 북한도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평가받고 있는 화성 11라형 거기다가 이런 디코이 디스펜서 넣지 않을까? 물론 거기다가만 넣겠습니까? 다 넣겠죠. 야, 그러면 우리가 요격 작업할 때 상당히 힘들어질 텐데, 그러니까 이 탄도미사일 요격 작업은
마지막 종말 단계에서만 요격하는 우리 한국의 방공 시스템,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발사 단계, 그리고 중간 비행 단계, 이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그걸 각 군 이기주의, 밥그릇 싸움, 그리고 해군에는 왜 돈을 줘? 해군제들은 그냥 돈만 밝히는 놈들이야. 라고 하면서 정말 멀쩡하던 사람이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렇게 변하는 희한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중간 단계에서 또 발사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은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 SM-3밖에 없죠. 그거 해야 됩니다. 뭐 해군에게 왜 돈 줘? 이 비싼 미사일을 해군에게 사주면 어떡하잔 말이냐? 이러다가 국민 다 죽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자, 인도네시아가 18대의 경전차 도입 사업을 했는데 달랑 18대. 그런데 이 18대를 위해서 아주 비싼 가격으로 튀르키예와 공동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을 했어요. 당연히 가격이 아주 비싸겠죠. 또 튀르키예는 이 경전차를 이 튀르키예 자국군에는 배치할 계획도 없어요. 그냥 인도네시아하고 공동 개발했는데 18대, 달랑 18대. 그러면 이제 퍼뜩 생각나는 게, 여기 공동 개발하면 원래 개발비는 뭐 인건비하고 이런 거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에는 뭔가 조금 뭐 좀 흘려 먹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좀 크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이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이 국방장관할 때 한 거죠. 그래서 달랑 10대 전력화하는데 대통령 당선인이 여기 직접 갔는데요. 아무튼 이 경전차는 105mm 저압포예요. 그래서 관통력 이런 거 대단히 떨어지고 그냥 보병 화력 지원용이죠. 보병 화력 지원용. 그리고 포수 전차장 조준경이 따로 없는 것으로 봐서 헌터킬러 뭐 할 수 없게끔 제가 느껴지고 있고, 뭐 그래서 그냥 2세대 전차급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이런 것들을 새로 개발했다 라고 하면서 엄청난 돈을 투입했다. 달랑 18대 하기 위해서 좀 뭔가 좀 냄새가 안 좋습니다. 다음은요. 참 희한한데 왜 아파치가 한 달에 3대나 추락을 이렇게 하는지. 지난 2월에 유타주의 솔트레이크시티 쪽에서 하나 추락했고, 콜로라도주에서 하나 추락했고, 그리고 또 이번 달에 3월 달에는 또 워싱턴주에서 또 하나 추락하고, 이번에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조종사들이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군도 지금 아파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미국이 아직 조사 결과 안 나왔습니다만은 2월 달에 추락한 것도 우리 한국군의 아파치 미국의 조사 결과 잘 보고 우리도 뭔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코가 레오파르트 A8 70대를 구매하기로 했는데 6대를 추가했어요. 6대를 추가하고는 레오파르트 A4 28대 중고로 받는 패키지 구매 사업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체코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T-72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이 레오파르트 A4 중고 전차 24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레오파르트 A4 24대 플러스 28대 더 받으면 이게 52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76대의 최신 레오파르트 A8, A8 이걸 이제 76대를 받게 되는데, 그럼 체코는 그래도 한 개 기가여단 이상의 레오파르트 전차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얼마 전에 이탈리아가 이 레오파르트 A8 이거 100대 정도를 라이센스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가격이 대당 480억 원이었어요. 우리 한국의 FA50 전투기 가격이죠. 전차인데. 그러면 여기는 76대니까 도대체 얼마냐. 그래서 3조 원에서 4조 원 정도 되는 가격이겠다. 와, 전차 가격이 요새 이렇습니다. 물론 뭐 체코는 독일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독일제 무기를 안 살 수 없는 이런 정치적 배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의 K2 한번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너무 비싸요. 자, 러시아가 이 차량인데 이 차량이 어떤 거냐? T-80 전차의 차체예요.
여기다가 장갑재 또 덕지덕지 붙이고 차체 위에 포탑 대신 뭔가 또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는 이 내부는 어떻게 만들었냐 이 아주 럭셔리함의 상징인 아이보리색 거기다가 베이지색 시트 아이보리색 배경 뭔가 좀 럭셔리해 보이죠.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 외부를 관측할 수 있는 뭐 TV라든지 이런 거 다 해놓고 여기에 뭐 냉장고도 있고 VIP들이 전선 시찰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든 장갑차인데 지금 동영상 보십니다만은 이게 지금 전선에 나타나서 우크라이나의 FPV 드론이 뒤에서 그냥 들이받아서 격파해 버렸습니다. 러시아는 이 장갑차 아주 초소량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왜 왔냐? 장갑차가 모자라서 이것까지 동원했냐? 아니면 정말로 높은 고위층이 이걸 타고 전선 시찰을 했냐?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어느 것이 되더라도 다 불행한 것이죠. 장갑차가 없어서 이런 것까지 동원해야 될 경우가 됐다는 것도 불행하고 러시아 입장에서 또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럭셔리한 것을 타야 될 정도의 고위층이 죽었다면 그것도 또 불행하고 자 이런 건데 러시아는 그동안 이 장갑차에 대해서 이 포탄의 직격도 방어해낸다. 왜? T-80 전차 차체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소형 FPV 드론의 한 방에 그냥 격파가 되는 것으로 봐서 역시 러시아는 입만 열면 거짓말 까보니까 러시아 까보러의 끝판왕을 달린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기분 좋은 소식 들어갑니다. K-21 소식입니다. 최소 100대, 최대 200대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진 라트비아 육군의 보병 전투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K-21이 예상을 깨고 경쟁 후보들을 압도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줘 도입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소식입니다. 선정될 경우 다른 유럽 국가들로의 추가 수출도 예상됩니다. 라트비아 육군이 진행 중인 보병 전투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K-21이 미국과 튀르키예의 경쟁 후보를 압도하는 성능을 보여주며 사실상 최종 승자로 내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상군 전문지 아미 리코그니션이 현지 시각 3월 27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라트비아군이 지난해 10월부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21, 제네럴 다이나믹스 랜드 시스템스의 아스코트, 오토칼의 툴파르 장갑차를 가져와 엄격한 성능 평가를 실시했으며 해당 평가에서 K-21이 경쟁 후보를 압도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고 전했습니다. 라트비아군이 평가한 결과를 보면 K-21은 화력면에서 아스코드와 툴파르를 크게 압도하면서도 가격은 30에서 40% 저렴할 뿐만 아니라 납기 예상 일정도 훨씬 빨라 라트비아군의 요구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최적의 모델이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21은 40mm 기관포와 현궁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어 적 장갑차는 물론 전차도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화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경쟁 모델인 아스코드와 툴파르는 주 무장이 30mm 기관포로 화력이 떨어지고 대전차 무장도 별도의 옵션 선택이 필요한 조건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전차가 없는 라트비아군은 현재 운용 중인 파트리아 차륜형 장갑차 CVRT 경장갑차를 보강해 대전차 전투와 보병 화력 지원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고화력 장갑차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가용 예산이 한정돼 있어 독일의 KF-41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입찰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라트비아가 K-21을 도입할 경우 이 장갑차는 러시아와의 접경 지역에 배치돼 나토의 최전선을 지키는 무기로 재평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라트비아 수출을 계기로 다른 유럽 국가로의 추가 수출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K-21 보병 전투장갑차. 우리 한국의 지형 상황을 고려해서 평양까지 신속하게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공병의 부교 지원 없이 스스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도하할 수 있어야 된다. 일단 우리 한국군이 평양까지 가려면 여러 개의 강을 건너야 돼요. 일단 임진강 건너야 되고 그리고 예성강 건너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대동강을 건너야 주석공을 때리죠. 그런데 북한이 당연히 다리 다 끊겠죠. 그런데 공병부대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한국 육군의 이 기동사단은 K2 전차는 6m 깊이의 이게 이제 대동강 여름철 물 깊이라고 합니다. 6m 깊이의 그런 수중 강은 스스로 그냥 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K-21 보병 전투장갑차는 이렇게
옆에 있는 이 사이드 스커트 여기를 펼치면 튜브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에 떠서 뒤에 워터제트로 돌려서 스스로 주행해서 강을 건너요. 그러기 위해서 무게를 억제했죠. 25톤. 그러다 보니까 아쉽게도 방어력이 약합니다. 그러나 공격력은 40mm 기관포가 달렸으니까 아주 강해요. 뭐 제가 현장에서 제가 보고 또 이 포를 쏴보기도 했는데, 참 저는 이 조준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운용하는 이 포수는 굉장히 잘 맞추던데, 저는 뭐 가만히 서서도 제대로 잘 맞추기가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 K21이 이 너무 방어력이 약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라트비아는 방어력이 약하든 말든 지금 러시아가 침공한다는데 빨리 갖다 주는 물건이 필요해. 그리고 라트비아는 인구도 한 200만 밖에 안 되고 국민소득 한 2만 5천 달러 정도 되니까 예산이 부족하죠. 전차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비싼 거는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KF-41 링스, 호주에서 우리하고 붙었던 바로 그 모델은 그냥 사업 초기에 우리하고는 가격이 안 맞다고 드롭하고, 그리고는 미국의 제네럴 다이나믹스 랜드 시스템스에서 이 아스코드 장갑차를 출품했어요. 그리고 튀르키예가 이 툴파르를 또 출품했어요. 그런데 이 두 장갑차는 우리 K21보다 한 30-40% 비싼 겁니다. 무게도 여기는 30톤 되니까 방어력도 좀 세고 우리는 방어력이 약하고, 근데 여기는 30mm 기관포니까 공격력이 약해요. 근데 우리는 40mm 기관포에 철갑탄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40mm 기관포가 측면에서 2세대 전차 쐈을 때 2세대 전차 측면도 격파한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공격력이죠. 거기다가 우리 현궁 대전차 미사일 갖다 붙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따로 또 설계 변경하고 개량 작업에 또 들어가야 되니까 가격이 또 더 비싸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문제는 제네럴 다이나믹스는 납기는 어마어마하게 느리고 이 툴파르도 납기가 느리다. 그런데 우리 K21은 로켓 배송 바로 해주죠. 그래서 3월 달에 계약하면 5월 6일에 그냥 갖다 주는 이런 엄청난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라트비아가 처음 거의 우리 한국의 K21을 선정했다라는 건데, 또 추가 수출 관련해서 중요한 사진이 있습니다. 자, 이겁니다. 23년 11월에 중동 모 국가에서 사막 운용 테스트 중인 K21인데 누가 봐도 이거 중동에 있는 사막이죠.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있는 그런 사막하고 좀 다르죠. 완전히 그냥 진짜 모래만 있는 사막에서 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사우디인지 UAE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밝히지 않았으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는 브래들리 보병 전투장갑차 한 400대 가지고 있는데 그거 지금 대체 소유가 있고, 또 UAE 같은 경우는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병 전투장갑차가 좀 허접합니다. 이 VAB라고 하는 사륜 차륜 장갑차, 그리고 BMP-3 뭐 이런 것들 있는데 그게 한 900대 돼요. 그걸 이제 대체할 소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 다 해서 근데 여기는 돈 많은 나라가 그냥 레드백 하면 되지 왜 이렇게 K21을 하는지 모르겠군요. 아무튼 이제 드디어 유럽에, 나토에, EU에 우리 K21 장갑차마저 이제 수출되는 이런 서막을 열게 됐다라는 기쁜 소식. 그런데 이게 최저 100대, 많으면 200대인데 100대만 따져도 우리 한국군에 납품한 최근 납품 가격이 65억이에요. 와, 요새 무기 비쌉니다. 65억. 그러면 이게 한국군 납품 가격은 완전히 그냥 딱 차체값만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수출하면 부품 추가로 들어가고 또 옵션 추가로 들어가고 또 포탄 또 추가로 들어가고 해서 아마 대당 한 150억 이상의 사업은 되지 않을까. 1조 5천억에서 2조 원 정도의 우리 장갑차 또 K21의 서막, 수출 서막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